어머니, 제 아들입니다.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의 눈에 번뜩이는 것이 스쳤다. 그래, 이제 확실히 해보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3년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걸레질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죠. 며느리 수진이 마루를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곱상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과 굽은 어깨가 긴 세월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대충대충 닦아서야 되겠어? 시어머니 정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74살의 정욱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회색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전통적인 어른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닦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닦은 마루였지만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죠.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23해를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감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정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집안의 실권을 쥐고 살아온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안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교육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불만이었거든요. 거실에서는 남편 민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49살의 민호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외면해왔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야근이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신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사실 야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무거울 때마다 이런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또 야근이세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신문만 뒤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죠.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까지 잔소리야?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았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던 수진이 국물 맛을 보라고 정욱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미역국간 맞는지 봐주세요. 정욱이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나와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해놨네. 다시 해.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얼굴에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맛을 본 국이었는데 정욱은 늘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곤 했거든요. 오후에 정욱은 동네 사람들과 모여 앉아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집안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20살의 준호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젊은이였죠. 할머니,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인사를 하자 정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주만큼은 끔찍이 사랑하는 정욱이었거든요. 우리 준호 왔구나. 학교에서 힘들지 않았지? 괜찮아요, 할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준호에게 물었죠. 준호야, 학교 성적은 어때?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등인지 말해봐.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15등 정도요. 뭐, 15등? 정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손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뭐 하고 다닌 거야?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학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누가 변명하래? 너는 가만히 있어. 정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잡았어요. 아, 아파. 준호야, 왜 그래? 수진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준호는 이미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 거야? 준호야. 정옥도 급하게 일어났지만 준호는 갑자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죠. 준호야, 준호야. 수진이 다급하게 준호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민호가 소리치며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죠. 우리 준호가 왜 이래? 왜 갑자기? 수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준호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준호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수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옥과 민호도 창백한 얼굴로 따라왔죠. 제발, 제발 괜찮기를. 수진의 간절한 기도가 구급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범했던 이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병원 응급실 앞에서 세 사람은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고 정옥은 지팡이를 꼭 쥐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민호는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해하고 있었죠. 드디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응급실 복도에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지팡이를 바닥에 짚고 서서 응급실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 앞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 우리 준호는 어떻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황달 증상도 심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이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급성 간부전 증상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간 이식 없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간 이식이라고요?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간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가족 중에서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맞는 분이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검사받을 수 있나요? 수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욱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번뜩이는 것이 눈에 스쳤어요. 친자 관계 확인이라고요? 네, 혈액형이나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욱이 갑자기 수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제 확실히 해보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지만 정욱은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친자 검사 꼭 해주세요.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정욱은 단호했어요. 민호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의심하고 사는 것보다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3해를 이 집에서 살면서 늘 느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그것이 바로 이런 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 아들이라고? 그럼 왜 우리 집안 사람들과 하나도 안 닮았어?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손주가 아프다고 네가 뭘 해줄 수 있어? 넌 우리 피가 아니잖아.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혹했어요. 어머니, 제 아들입니다.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욱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사 받아봐. 확실히 하자고. 민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의 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준호가 정말 자신과 많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수진을 의심한다는 것은 엄마, 그만해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너도 한 번쯤은 궁금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정욱의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치료가 급선무니까 검사는 나중에 하시고.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수진은 몸을 떨고 있었어요. 23년간 이 집에서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요. 검사 받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23해 동안 저를 의심하며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욱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나서 말하자.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병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욱도 손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도 왔단다. 우리 준호. 할머니. 저 많이 아파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민호도 아들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가족들이 준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위기 앞에서는 모든 갈등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곧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테고 그때까지는 이 의심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엄마, 저 괜찮아질 거죠?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엄마가 끝까지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을 들은 정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진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내일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긴 의자에서 밤을 새운 세 사람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정욱은 지팡이를 꼭 쥐고 졸고 있었고 민호는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새벽 6시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정욱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갔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세 사람 모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먼저 친자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정욱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부자일치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정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어요.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의 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즉시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며칠입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어머님과 환자분의 조직 적합성이 가장 높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욱이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 이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적합성인데 어머님이 가장 적합한 공여자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 간 이식은 매우 위험한 수술입니다. 공여자에게도 생명의 위험이. 상관없어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욱이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준호의 엄마라는 것을 믿어주시겠어요? 수진이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내일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히 결정하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세 사람은 다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준호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준호 병실에 가볼게요. 수진이 먼저 걸어갔어요. 정욱과 민호가 뒤따랐죠. 병실에서 준호는 여전히 힘겹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나빠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저 많이 아파요. 곧 나을 거야. 엄마가 널 낫게 해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정욱이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면서 수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위해 큰 선택을 하셨단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 놀라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약하게 물었어요. 정욱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간을 주신단다. 엄마가요?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엄마는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정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과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아, 나를 용서해다오. 정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너를 의심하며 살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정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 없이는 이 집안이 무너진다. 민호가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그만해요. 민호야, 너도 미안하다. 내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준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화해해 주세요. 그래, 우리 준호. 모두 화해할 거야. 정욱이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술 언제 해요? 내일 모레란다.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수진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욱과 민호도 함께 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실에서 준호와 함께 잠들었어요. 정욱과 민호는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구나. 이제야 아시겠어요? 너무 늦었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아시면 되죠. 정욱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나 보다.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된다.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술 준비를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수면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수진은 옆 침대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자신과 아들 모두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정욱과 민호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호야,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정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와 며느리를 동시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간 이식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잠 못 주무세요? 너는 괜찮냐? 정욱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정욱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부터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해해요. 뭘 이해한다는 거냐? 어머니께서 왜 저를 의심하셨는지. 준호가 정말 아버지와 많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수진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사실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준호가 왜 이렇게 저만 닮았을까 하고.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정욱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사시는 것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욱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하게 굴었는데.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준호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병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세 사람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왜 깼어? 수진이 아들을 눕히며 물었어요. 엄마가 안 보여서 깼어요. 혹시 어디 가신 건 아니죠? 어디 가긴 왜 가니?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내일 수술하면. 엄마도 아프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간 이식 수술은 공여자에게도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절대 다치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 가는 안 되나요? 민호가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준호야, 엄마가 가장 적합한 공여자래.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럼 저는 어떡해요? 엄마가 다치면. 그때 정욱이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 응. 할머니가 너와 엄마를 모두 지킬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평생 너희를 지킬 거야. 준호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도 저랑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어디 가겠니?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수진이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욱과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수진과 준호를 각각 다른 수술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준호가 수술복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아. 엄마가 함께 있잖아. 정말 함께 있을 거예요? 응, 엄마도 수술 받으니까 옆에서 함께 잘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곧 마취가 시작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선생님, 제 아들 먼저 마취해 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들이 마취되어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준호에게 마취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가 완전히 잠들자 수진도 마취 준비에 들어갔어요. 정욱과 민호가 수술실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도이가 말했지만 두 사람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정욱과 민호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민호야, 수진이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엄마, 수술 잘 끝나고 나서 생각해요. 그래도 미리 생각해둬야지. 23년 동안 못하게 군 것을 어떻게 만회하지? 정욱이 자꾸 중얼거렸어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돼요. 수진이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민호도 이제야 아내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23세 동안 묵묵히 견뎌온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죠.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정욱과 민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진 지 6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욱과 민호는 대기실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욱은 지팡이를 꼭 쥐고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간호사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에 간 손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정욱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정욱과 민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호야, 우리 준호가, 우리 수진이가. 정욱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정욱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제발, 제발 우리 손주만은 살려주소서. 며느리도 무사히 해주소서. 그 모습을 본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물 좀 드세요. 민호가 물컵을 건넸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물은 무슨, 수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겠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집도이가 직접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합병증이라니요? 정욱이 벌벌 떨며 물었어요. 환자분에 간 손상이 워낙 심해서 이식받은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여자분의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많았어서. 그 말에 정욱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정욱을 응급처치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을 응급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정욱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손주와 며느리가 수술받고 있는데 어디를 가요? 어머님, 건강을 챙기셔야죠. 건강은 무슨,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정욱이 고집을 부렸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일단 응급처치만 받으세요. 안 돼. 만약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두 분 모두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요? 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내와 아들이 모두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욱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수진이를 못 살게 굴어서 부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정욱이 자책하며 울고 있었어요. 23해 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괴롭혔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맞아.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어. 그래서 이런 일이. 민호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정욱과 민호는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가 1시간마다 나와서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욱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민호야, 나 절에 가야겠다. 엄마, 지금 어디를 가세요?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겠어. 엄마, 지금은 여기서 기다려야죠. 아니야, 내가 가서 빌면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야. 정욱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민호가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새벽에 절이 열려 있겠어요? 그럼 문 앞에서라도 빌겠어. 정욱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근처 절에 도착한 정욱은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괴롭힌 제가 잘못했어요. 정욱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손주와 며느리는 살려주세요. 엄마,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정욱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부자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으로 돌아온 정욱과 민호.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어디 가셨어요? 환자분들 상태가. 두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들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욱과 민호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욱이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새벽을 맞았어요. 정욱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부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엄마.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수진이한테 잘해야지. 오전 9시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정욱과 민호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언제쯤 면회할 수 있나요? 준호 씨는 오후부터, 수진 씨는 내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수술이 더 복잡했거든요. 조금 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준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호는 여전히 많은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왔다. 정욱이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세요?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수술 회복 중이야. 내일 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엄마도 잘 회복되고 계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엄마가 기꺼이 해주신 거야. 정욱이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그동안 엄마를 잘못 대했다. 정말 미안해.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뭔 말씀을.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엄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두고 의심만 했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평생 엄마한테 잘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수진은 아직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맑았습니다. 수진아. 정욱이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아들을 걱정하는 수진을 보며 정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잘 회복되고 있어. 너 걱정하고 있더라. 다행이에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정욱이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말씀 안 하셔도. 아니야, 지금 해야겠어. 정욱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끝났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욱이 진심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못하게 굴었는데.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두 여자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할게. 어머니, 아니다. 딸보다 더 소중하게 대할 거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으니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준호 환자분이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잠깐 면회 가능할까요? 준호가요? 수진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휠체어로 모셔다 드릴게요. 곧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준호 병실로 갔어요. 정욱과 민호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수진이 휠체어에서 몸을 기울여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아프셨죠? 아니야, 전혀 안 아팠어. 거짓말이에요. 엄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저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기꺼이 한 일이야. 준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 모습을 본 정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자구나.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화목하게 살자꾸나. 정욱이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오랜 세월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와 수진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준호 병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기분이 어때?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럼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네,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정욱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역국 끓여왔다. 몸 보신해야지. 어머니, 직접 끓이셨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욱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며느리를 위해 끓인 거야. 정욱이 수진에게 미역국을 떠서 건넸어요. 수진이 한 숟가락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으로 끓인 거야. 정욱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저도 먹고 싶어요. 준호가 말하자 정욱이 손주에게도 미역국을 떠주었어요. 우리 준호도 많이 먹어야 해. 빨리 건강해져야지. 네, 할머니. 그 순간 민호가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 뭐라고요? 정욱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병원비 때문에 너무 오래 쉬었다고.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수입마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앉았어요. 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 나이도 이제 50인데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때 정욱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민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가지고 있던 적금이 있어. 그걸로 당분간 버텨보자. 엄마,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더 중요하지.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 만류했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어머니. 그리고 민호야, 너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그 회사에서 승진도 막혔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도울게요. 준호야, 너는 아직 몸조리해야 해. 괜찮아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때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일을 찾아볼게요. 여보, 너도 아직 회복 중인데. 괜찮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잖아요. 정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는 몸조리나 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어머니가요? 그럼 나도 아직 건강하잖아. 뭐든 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서로 탓하거나 회피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민호가 말을 멈췄어요.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돈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깨달았어요. 정옥도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준호가 가족들의 손을 모두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화이팅! 네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 민호가 말했어요. 맞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첫 번째야. 모두 몸조리 잘해야 해. 정옥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빨리 건강해져서 가족들 도울게요. 준호가 밝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내일이면 모두 퇴원 가능합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면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수진 씨는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병실에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를 그동안 왜 못 알아봤을까? 정옥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수진을 딸처럼 아끼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오래된 기와집에는 전과 다른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옥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수진아, 내가 할게. 너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쉬라고 했잖아. 정옥이 며느리에게서 국자를 가져와 직접 국을 저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그때 준호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성적도 올랐고
제 사연을 들은 교수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셨대요. 정말이야? 정욱이 기뻐하며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네. 앞으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준호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남편을 반갑게 맞았어요. 새 직장이 결정됐어요. 그것도 전 직장보다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요. 정말요? 네. 면접관이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요. 온 가족이 기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힘든 시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수진이 덕분이야. 정욱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이런 복이 오는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이제 너한테 레시피를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그리고 수진아. 정욱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네, 어머니. 이 집안의 대를 이은 며느리로서, 아니다, 딸로서 앞으로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자. 정욱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3년 동안 혼자 외롭게 버텨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욱이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수진아, 이거 받아라. 뭐예요, 어머니?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 반지야.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지. 어머니, 이런 귀한 걸. 내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수진이 반지를 끼워보자 딱 맞았어요. 정말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집 며느리 손에 끼워져야 할 반지구나.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이 반지를 제 아내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때는 내 엄마가 물려주시는 거야. 수진이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수진아, 내일부터는 집안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어머니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제는 함께 해야지.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집안일 도울게요. 그동안 너무 수진이한테만 맡겨뒀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준호까지 가세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침실에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반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이 집안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이제 다 좋아졌잖아요. 나도 이제야 좋은 남편이 되어볼게. 여보도 힘드셨잖아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이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예전에는 혼자만 다녔던 시장을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떤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니? 저 큰 것으로 하실까요? 좋은 눈썰미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장 사람들이 정욱과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랑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이런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욱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정욱이 수진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이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네, 어머니. 잘 배워둘게요. 이제 내가 이 집안의 맛을 이어가는 거야. 네, 잘 지켜나가겠어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정욱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민호가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 가족 화이팅! 준호가 밝게 외쳤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네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오랜 갈등과 시련을 겪은 후에 찾아온 진정한 화목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파편이었습니다.